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야인 체면 전문가입니다. 네, 이관우입니다. 요즘 정말 체감 온도 한 35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 네. 덥죠, 그죠? 굉장히 덥습니다. 다음 주까지 이렇게 더위는 계속될 것 같은데요. 한 1, 2주 있으면 끝나지 않겠어요? 글쎄요, 이 네. 더위가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전 세계 기후가 이상 기후이기 때문에 금방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샘플은 시스코는 아주 춥다고 그랬는데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진단하겠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채팅창에 종목명, 비중, 매수가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장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전번에 요즘 사상 코스피가 우리 지수가 사상 고점까지 한 62포인트 남은 것 같아요. 네. 이번 주 돌파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글쎄요, 지금 이제 8월 1일 날 네. 관세 여부에 따라서 어떤 시장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싶은데요. 지금 이게 흔들어 놓고 고점 나오고 흔들어 놓고 고점 돌파하고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상한 흐름은 느끼더라도 아직까지 확실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종목군들에 편성하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종목군들이 심하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종목군들 움직이는 종목군들이 보면은 대체로 개인들이 선호하는 종목군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익률 게임에 개인들이 동참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남는데 여하튼 시장은 쉽게 조정이 나오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만 정해놓고 우리가 대응을 한다라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 증시가 이제 관세 타결하고 나서 급등하고 다시 또 제자리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 증시는 계속 지지부진 못 가고 있고, 국내 증시 코스피랑 그다음에 다우존스는 4월 7일 저가 대비해서 40, 50%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스닥도 지금 지지부진, 오늘도 코스닥 마이너스네요. 800포인트에 있는데, 코스닥에서는 이제 요즘 중소형주가 워낙 많은 비중인데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소형주들이 잘 안 움직입니다. 미국의 지금 시가총액 보면 거의 나스닥 보면 나스닥의 시가총액 10등 상위 10등이 시가총액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미국도 지수가 나스닥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나스닥만 올라간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보니까 해외 주식 차트 중에 일본 니케이는 지금 박스권이죠, 그죠? 이렇게 있는 여기까지 올라와서 지금 전고점 사성고점 못 뚫고 있는 상태인데 그다음에 독일 증시도 보시면 횡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달 정도에서 그다음에 인도도 비슷하고요. 자, 인도는 오히려 내려와 있죠. 그래서 이 관세 영향이 이제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만 이제 꾸준히 이렇게 4월 7일기 14,700에서 지금 21,300이죠. V자 반대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국내 증시가 이렇게, 한국 코스피가 이렇게 V자 올라왔습니다. 여러 가지 한국 증시도 있었는데, 관세가 확실히 우려가 컸을 때 4월 달부터 꾸준히 올라온 것은 저희 이제 여러 가지 상품 개정부터 자사 주소가 그다음에 배당 확대 배당 분리과세 쪽이나 여러 가지 정시로 자금이 들어오겠다 이렇게 만들겠다는 부동산에서 정시로 이동하게 이렇게 하면서 왔는데 지금 이제 내리면 아마 우리도 관세 타결될 거로 보이고 그러면 그 우려는 끝나지만 이제 관세의 우려는 전 세계적으로 다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경제가 좀 침체로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몇 개월 뒤부터 추세 하락이 할 수도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관세 같은 게 영향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를 보면서 미국의 경제가 둔화로 들어갈까 그러는 우려를 이렇게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작년 연말에도 올해 전망은 2분기부터 급등장이 와서 4분기에 급락할 것이다. 그런데 아마 그걸 급락하지 않으려면 정책적으로 이제 분리과세를 배당소득 분명히 하고
그다음 대주주 이제 기준도 뭐 이제 강화가 아니라 그대로 두고 부자들이 시장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부자들이 시장 들어오면 세금 때리고 그러면 또다시 우리 코스피는 지지부진 못 내려가고 경기 민감주가 많기 때문에 관세 타격은 장기적으로 결국 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침체가 된다면 우리 시장은 올해 말부터 시작해 또다시 제자리로 내려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국내에서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가서 지수가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정권주도 거의 4월부터 100% 올라와 있죠. 그 다음에 지주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조선방산이 다 올랐는데, 이제 조선방산을 갖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당연히 10억 이상 돼 있겠죠, 대다수가. 그러면 11월 달에 대주주를 10억으로 한다면 당연히 또 물량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업황자텐도 나빠지기 때문에 조선방산이 좀 무너지고 하게 되면 국내 지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시 지수사도 제자리에 갈 것 같고요. 정권주도 마찬가지고 그러게 되면 과연 살아남는 기업이 있을까?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5월부터 지수가 이렇게 급등하면서 주식도 다 올라왔는데 5월 달에 6월 달에 돈을 못 버신 분들은 또다시 고점에서 물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더 그전에는 시장이 혁명적으로 바뀔 거다 우리나라. 그에 대한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어떤 금융시장 살리고 주식으로도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건 믿었는데 지금 협의하는 거 보면 또 탁상공론하면서 각오로 돌아갈 것 같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일주일 안에 모든 게 결정되기 때문에 이번 관세 타결도 될 거고 다음 주까지 보면 배당소득세라 이런 거 다 거의 결정될 거 보이기 때문에 이때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아직 그냥 현금 들고 있으시면 좀 보유했다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진단을 먼저 하시죠. 예, 진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간나님께서 미투원 질문하셨는데요. 미투원 7,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비중을 두셨네요. 자, 이 미투원은 일단은 그 이슈가 있는 종목이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인데, 글쎄요, 이 종목을 어떤 관점으로 매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트레이딩을 자주 하시는 분이신지 그게 궁금하네요. 일단 트레이딩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은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트레이딩을 자주 하시는 분이 아니면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미톤이 여기서 거래량 어제죠. 어제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어제 거래량이 많이 터졌는데 또 불구하고 이 직전 고점을 돌파를 못했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거래량을 잘 보셔야 된다 그랬는데요. 거래량을 이 정도까지 터뜨려 놨는데 이 앞에 직전 고점을 돌파를 못했다. 그럼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보통 이 주가가 추가 상승이 나오려고 그러면요.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가지고는 추가 상승이 이렇게 터졌는데 추가 상승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주가가 더 가기가 어려워요. 지금 매수가가 7,000원이잖아요. 그죠? 7,000원이면 여기인데 그러면은 분명히 어제 샀던지 아니면은 7월 중순에 샀다는 얘기, 여기서 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지금 잘못 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추가 상승이, 여기서 상승이 나오려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면은, 이렇게 터져가지고는 추가 상승이 못 나옵니다. 현재 시점에서. 즉, 이 주가의 이 미톤이라는 종목은 어제 거래량을 기준으로 해서, 이 거래량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이 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더 이상 여기서 거래량이 안 터지잖아요. 그럼 이 주가는 여기서 이렇게 빌빌거릴 수밖에 없어요. 일단 오늘 거래량을 많이 죽여놨는데요. 중요한 거는 거래량을 많이 죽여놨고 일단 5일선은 살아있어요. 5일선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걸 아직까지는 죽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이 5일선을 살리면서 다시 한 번 더 고점 돌파 시도를 할 것이냐, 이게 관건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시도를 한다라면은 시도를 하고 거래량 없이 요렇게 거래량이 작게 터지면서 이 고점을 돌파를 한다라면은 결국에는 직전 고점까지 테스트를 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또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고점을 돌파를 못한다? 그럼 그 주가는 그때부터 힘이 소멸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앞으로 이 고점, 직전 고점이 얼마냐면 7,260원과 어제 고점이 7,160원이에요. 7,160원과 7,260원. 이 자리를 돌파를 하지 못한다. 이 자리를 돌파를 못한다. 거래량은 크게 터지지는 않을 거고요. 힘이 소멸될 겁니다. 반드시 이게 추가 상승이 나오려면은 7,160원, 7,260원 돌파를 해야 됩니다. 요 부분 감안하고 분명히 보유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7,160원, 260원 돌파 못한다? 그러면 과감하게 물량을 던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힘이 소멸되고 고점이 또 낮아지고 있잖아요. 여기 고점들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고점이 낮아지면은 분명히 저점도 낮아집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길게 보는 건 아닙니다. 길게 보면 안 됩니다. 짧게 대응하셔야 돼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으면은 손절가도 짧게 잡으셔야 돼요. 5,890원 이탈시 여기 요 자리 이탈하면은 여기 이탈하잖아요. 그러니까 3일 전에 저점이에요. 이 3일 전에 저점 여기를 이탈하잖아요. 그러면은 밑으로 여기까지 또 빠집니다. 여기까지 빠집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하셔야 되겠죠. 그죠? 예. 손절가는 5,890원 잡아드리고 7,160원, 7,260원 돌파 못하면 매도 관점입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물망초님께서 루닛 52,000원 10% 진단 부탁드려 했는데요. 루닛은 한번 큰 시세가 나고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소형주들은 한번 세력이 들어왔다가 큰 시세가 나고 나서 그 시대가 AI에서 올라갔다 내려오면 일단 바닥에서 산다는 생각을 버리고 시세 추세 확인을 하고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실력 없는 개인분들은 뭐 비중을 조금 10% 사가지고 많이 내려온 거 사면 나는 바닥이니까 기다리면 먹을겠지. 그래서 그거 기다리다 결국 팔면 또 올라가거든요. 저 기다리지를 못하면 개인 투자자가 장기 투자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장기 투자를 하겠습니까? 차트 모르는데 파동도 안 배웠고 그런데 장기 투자를 못 하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나는 많이 내려서 사요. 판이 깨지죠. 많이 깨지지 않아요, 또. 그래도 많이 깨지지 않다가 계속 소외당하는 거 시장에. 어떻게 루닛을 AI 관련된 이게 헬스케어죠. AI로 진단, 인공지능 진단이라든지 뭐 암치료 이쪽 또 암치료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또 면역암 치료 효과 이런 걸 또 AI를 해서 하고 해서 AI로 하면 앞으로 암도 뭐 정복된다 하지만 지금 그 정도의 기술력보다는 미국에 진출하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매출은 늘고 있으니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만큼 계속 돈이 연구개발 들어가 돈이 그만큼 계속 있나. 그래서 내가 왜 주식 투자하면 재무제표가 필요한가. 그럼 적자 기업이 잘 사면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적자 기업을 사가지고 내가 수익 내려면 재무제표로 분석해 봐야 됩니다. 이 회사가 과연 계속해서 연구개발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인지 아닌지, 그 다음에 과연 부채가 어떻게 되고 유동부채가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가 얼마고 자산이 얼마, 1년은 못 갚으면 또 어디서 돈을 구해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계가 다들 못하잖아요. 그래서 영업적자가 끊임없이 영업적자가 나는 회사 중에 앞으로 2년 뒤에도 영업적자 개선 나고요. 적자가 계속 지속되는데 매출액 1,000억도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뭐 AI 인공지능에서 솔루션 해가지고 이렇게 원격조정 하고 다 해서 한다 쳐도 매출액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보면 뭐 AI 관련된 뭐 진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공지능하면 이게 세계적인 회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매출이 1,000억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럼 적자 계속 나니까 재무제표를 이렇게 보고 현금 흐름이라든지 아니면 이 재무제표로 분석을 못 하니까 그냥 나는 이제 한글도 모르고 책 읽으랑 마찬가지예요. 책 읽는다고 들고 있는데 한글을 모르는데 책을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주식이. 자산이 이렇게 쓰면 유동자산이 올해 3월 때 926억인데 유동부채가 2,426억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 갚아야 되니 유동부채 1년 동안 갚아야 되니 2,400억인데 내가 1년 동안 현재 갖고 있는 자산은 926억밖에 못 갚아요. 그럼 비유동자산 뭐 부동산 이런 게 그럼 그거 자산은 이렇게
부채보다 많네. 2,400억인데 부채가 자산은 4,100억이니까 괜찮네요. 그런데 비유동 자산이 3,200원이 있는 거예요. 이거 뭐 급하면 팔아야 되는데 만약 부동산이라면 팔리냐고 그죠? 그럼 망하는 거죠. 그것처럼 이렇게 기본적인 거 이제 또한 이제 현금 흐름을 보시면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 보면 현금 흐름이 그 전에 이 재무 활동으로 현금 흐름은 전부 다 그리고 나머지 올해는 현금 마이너스 1월 마이너스 1억 2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는 아니죠. 자, 그래서 이 기업은 그러면 내용은 좋다면 이게 테마식이잖아요, 그죠? 그럼 항상 주식을 이렇게 보고 어디가 바닥이 많이 내려온 것 같잖아요. 이거 단순히 아주 피상적으로 주식하는 거예요. 모르면 안 하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끝없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이거 잠깐 하루 올라가요. 이렇게 하루에 뭐 14% 테마를 올르니까 그다음 가다가 거 하루 올다 그다음 끝없이 빠지잖아요. 왜 거래가 실리면서 추세가 안 나오면 저점을 깨버립니다. 이렇게 최소한 공부를 하면 되는데 주봉 차트 보면 13만 원, 23년도 13배가 갔습니다. 자, 그러면 1년만 13배가 갔으니까 한 번 빠지면 최소한 2년 동안 시세가 안 나옵니다. 시세가는. 그러면 23, 24, 25년. 올해까지 시세 안 나온다 생각하고 있으면 되는데 계속 많이 빠졌다 생각하게 돼서 사게 되면 아직도 제가 월봉 차트를 보니까 하락이 완성이 안 됐습니다. 자, 하락이 완성이 안 됐다는 것은 여기서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2만 초반까지도. 자, 그러면 여기 저점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지금 저점을 지킬까 그에 대한 우려입니다. 지금 저 침체로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손가락 2개만 3개만 세도 잘 올 수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 골든크로스 2배 나오고 반등했다가 이제 한 번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럼 한 번 더 데드크로스 나오고 골든크로스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추가 하락해서 양봉 뜨고 하면 그때 바닥이 되는 건데 지금 그럼 크게 봐 A파 하락, B파 반, C파 하락 중인데 아직 하락이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월봉으로 완성된지 알고 그때 알면 완성이 되고 또 행보를 하다가 그 다음 올라가기 때문에 이 주가는 생물이기 때문에 주식은 생물입니다. 생물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내가 예측하면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는데 그 예측이 안 되는 상태라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은 만약에 이거를 내가 몇 년 기다리면 회사가 좋아지고 흑자 나고 그다음에 산업도 성장하면 다시 또 가겠죠. 그걸 내가 분석해서 불확실하다. 그 정도 분석할 수 있는 확실하지 않다면 주식은 기술적으로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얼마 52,000이니까 얼마 손해 아니네요. 10%대니까 그냥 다 팔고 나오셔서 시장에서 계속 소외됩니다. 지금 코스닥에 중소형주 해가지고 개인들이 전부 다 물려서 소외되잖아요. 그죠? 아무거나 5월달에 정권주자도 그냥 50% 100% 올라가죠. 대형주가 그렇게 올라갔는데 그럼 내가 중소형주 전부 다 10종목 다 팔고 대형주 한 개만 가도 그냥 회복됩니다. 그죠? 그 시장을 이미 5월 다 놓쳤잖아요. 그러면 중소형주 가면 세계적으로 중소형주 가지 않는 장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이라도 해놓고 다른 걸로 가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성희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삼성전기 질문하셨습니다. 17만 5천 원 비중 10%인데요. 자,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 4분기 실적이 7월 말경에 이제 발표가 됩니다. 조금 있으면 발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삼성전기는 오늘 대량 거래 터지면서 오늘 강하게 움직였고요. 장중에 14%대까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죠. 우리가 사실 저점이라는 거는 우리가 저점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점은요, 지나고 나면 보입니다. 지나고 나면, 저기가 저점이었구나 하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점은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제가 여러분들께 이게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공감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점은요, 예측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자꾸 예측을 하고 그럴 뿐이지, 예측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요, 자연스럽게 저점은 눈에 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저기가 분명히 저점인데, 저기 저점을 갖다가 다시 이탈하면은 새로운 저점이 나오잖아요. 그 저점 이탈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추가 매수를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주식을 하면서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송이님께서도 삼성전기 지금 와서 보니까 좀 추가 매수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삼성전기를 먼저 보기 전에 삼성 전기전자를 보시면 코스피 전기전자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배열도 갖춰지면서 상당히 우상향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특히 이게 지금 전기전자 업종이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삼성전자가 강하게 움직이면서 지금 이쪽으로 다 강하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삼성전기, 삼성 SDI, 그 다음에 반도체 부품 소부장 관련주들 이들 쪽으로 해가지고 정말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종목군들이 시장을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기전자 업종 자체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거든요. 그럼 이 추세는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지금 월봉도 그렇고 분기별 차트도 그렇고요. 연봉 차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봉 차트, 전기전자의 연봉 차트를 보면은 지금 여기를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5일선을 돌파를 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3, 4분기 때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 이후에 이제 내년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 건지 그게 관건이죠. 결국에는. 그런 거를 봤을 때 삼성전기요? 삼성전기 문제가 안 되죠. 지금 현재 흐름은 문제가 안 됩니다. 특히 지금 여기서 바닥권을 탈피해가지고 여기 올라와서 지금 대량 거래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온 거거든요. 지금 오늘 거래대금이 4,660억이에요. 큰 돈들이 들어온 거죠. 그러면서 주봉을 보시면은 여기가 강한 저항대거든요. 이 구간이 강한 저항대인데도 불구하고 대량 거래를 터뜨리면서 강하게 돌파를 해줘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구간에 있는 요런 구간에 있는 저항대들은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를 시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위쪽으로 남았던 거는 이쪽으로 남은 거는 이제 이 구간이 남은 거죠. 여기 위에 구간. 이 구간이 남은 거죠. 요거는 사실상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은 여기까지는 보세요.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딱 우리 시청자님이 매수한 가격대. 그런데 이거를 여기까지는 3, 4분기의 흐름을 보면은 3, 4분기 흐름을 보실 때 여기까지 이 직전 고점까지 볼 건데 그러면 이거를 그냥 볼 거냐 아니면은 우리 이제 송이님께서 추가 배팅을 해가지고 가져가면서 볼 거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저는 이왕이면은 지금 현재 시장이 현재 시점에서 크게 급락하지 않는 이상은 이 추세는 변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시장이 고점에서 갑자기 파파파팍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점진적인 조정의 움직임은 있어도 크게 추세를 이탈하는 흐름은 안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차피 기다렸지 않습니까? 송이님께서 지금 11만 원까지 빠졌을 때도 꼼짝도 안 하고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기다리셔가지고 어디까지 보냐면은 13만 원부터 해가지고 13만 원부터 해서 13만 9천 원 이하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기다렸다가 거기서 주가가 잘 지지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추가 배팅을 해가지고 17만 5천 원까지 가지고 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요. 이제는 기다렸다가 느긋하게 이게 이제 지가 올라갈 자리로 그냥 서서히 점진적으로 조금씩 천천히라도 갈 자리를 만들어 놨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이 시점 오면은 추가 배팅을 한번 해봐야지. 요 구간만 기다리세요. 그래 기다렸다가 13만 원부터 13만 9천 원 이 구간을 잘 유지를 해준다라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17만 5천 원까지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전략을 제시해 드릴게요. 네, 다음 전문입니다. ABC 가난님께서 안녕하세요. 더존 비존 78,000원 비중 15%입니다. 향후 단기 중기 전망 부탁드립니다. 했습니다. 더존 비존 ERP 회사죠. 뭐 클라우드 서비스도 하고 플랫폼도 서비스 해주고요. 그런데 최근에 뭐 AI 생태가 확장되면서 더존 비존도 관심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올 하순에 이제 AI 이재명 정부 AI 고속도로 하고 여러 가지 해서 AI 산업을 키우겠다고 하고 네이버 관련된 그렇게 전체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때 이슈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잘 모를 때는 이슈가 나올 때 그때 가장 많이 오르고 가장 핵심적으로 갔던 주식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앞으로도 그런 시대가 오면 그 회사들이 주식이 가는 겁니다. 내가 주식을 충분히 잘 모르더라도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15년도 8월부터 2016년도까지 2차 전지 소재주가 움직였습니다. 그때 움직인 주식들이 있습니다. 순서도 다 한 5개가 있는데 그게 가장 많이 오르는데 그럼 앞으로 그 전기차 배터리 시대가 그 종목이 가장 많이 오르는 거예요. 다른 거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일업체들은 그때 당시에 15년도, 16년도는 삼성 SDI가 안 갔지만 단일 사업을 그 배터리 위주로 하는 SDI는 당연히 가장 많이 오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세일업체는 SDI가 1등이고 LG학이 아니라 그 다음에 소지업체는 이렇게 에코프로 그 다음에 그때 당시 LNF 그 다음에 고섬 신소재라든지 이런 쪽에 움직인 종목도 있습니다. 그 몇 개, 5개 정도 안에서 다 고르면 되거든요. 그럼 요번에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AI 고속도로 AI 산업을 키워서 우리도 서브린 AI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때 가장 많이 오른 게 소형주가 아니에요. 잠깐 올라갔다 지자리 이것도 보시면 도전 비전도 6월 18일이죠. 한 13% 올라갔다가 얼마 여기 6만 원대에서 8만 원까지밖에 못 갔어요. 한 20% 최저점 4월달 저점, 6월에 저점, 4월달 저점 하더라도 50%밖에 못 올라갔어요. 근데 4월 올해 저점 대비해서 100% 올라가기 뭐 올라갔습니까? 정확히 거의 100% 올라간 점 카카오 100% 가까이 저점 올라가지. 네이버도 거의 올라갔죠. 그런데 초대형주 이렇게 네이버나 카카오가 그렇게 시가총 높고 우량주들이 이익도 안정적으로 내 있는 회사는 100% 올라갔는데 나는 소형주를 누가 더존 비존 또 이제 그런 종 사면 그때도 소외됐는데 앞으로도 소외되는 거죠. 그러면 AI 생태계가 구축돼서 이 회사도 하겠지만 앞으로 AI 혁명 시대는 최고 세계 제일 1등만 살아난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관련돼 하면 엑셀부터 여러 가지 하면 MS는 끝없이 살아날 거고 그럼 몇 개 기업이에요. 그죠? 그 세계에서 제일 잘한 것만 다 되는 거죠. 그럼 세계로 더존 비존 AWS라든지 엔트로피 이렇게 협력하면 막 세계 어디 해외로 진출하기 쉽지 않겠죠. 당연히. 그리고 기존에 주가가 이렇게 24년도 올라갔을 때는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었죠. 이렇게. 요때는 20년도 올라가고 그다음 제대로 올라간 적이 없어요. 요때는 사업부가 확장되면서 전체 이익이 막 꾸준히 잘 나올 때입니다. 그 다음엔 제대로 간 적 없잖아요. 그죠? 그거를 왜 그러냐면 이게 실적이란 게 결국은 지나고 보면 꾸준히 실적이 증가돼야 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그래서 재무제표라도 최소한 아니면 컨센서스라도 기업의 펀드면 애널리스트 어떻게 분석해놨는지를 보고 주식을 해야죠. 매출액이 23년도 16% 올라가고 24년도 13% 올라가고 올해는 7% 내년에도 9% 7% 두 자릿수도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이 영업이익이 23년도 50% 올라가고요. 24년도 27%. 그러니까 24년도 올라가고 올해부터 영업이익 15% 급락했잖아. 반타적으로. 이익률이 성장. 그죠? 그러면 주가가 못 가는 거예요. 당연히 내려오는 거죠. 반타적으로. 그 13만 원 갔다가 당연히 또 5만 원 내려왔잖아요. 4만 원으로. 그 다음에 지금도 내년에도 13% 거의 초반이 내고 또 조금밖에 성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외돼 이게 그러면 주식이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한번 차트 볼까요? 빠져가지고 주가가 13만 원이잖아요. 3만이 오잖아요. 그죠? 아까 그 정도처럼 비슷하게 그렇게 빠지잖아요. 루니처럼. 그러다 잠깐 올라가면 얼마 올라가죠. 3만 원대 거기 못 가잖아요. 그래서 갔다가 지금 주봉도 보면 다시 빠지고 있죠. 고점 못 그러면 저쪽가 내려온다는 거죠. 6만 원 정도까지도. 그러면 내가 최근 들어 여기 잠깐 갈 때 아마 내려와서 산 것 같아. 여기서. 주식이란 게 기본적으로 파동을 그리기 때문에
요새 그냥 큰 산이 이렇게 3개째, 나를 3개 가고 내가 또 여기서 깨졌는데 주식을 사면 당연히 물리죠. 그럼 또 이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6만 원까지. 7만 8천 6만 원까지 20% 내려오면 또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내가 미리 다음 종목을 하면, 이걸 사겠다. 미리 이 종목에 대한 분석을 다 끝나고 나서 앞으로 실적 어떻게 바뀌고 얼마 좋으면 내가 딱 보고 있다. 주봉 차트도 다 보고, 그럼 요 봉에서 사, 여기서.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죠? 바닥에 사고 싶으면 내려왔다. 안정되고 나서 여기잖아요. 그죠? 그럼 거래도 실리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야죠. 갈 때. 6월 중순이잖아요. 지금 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이런 게 살 때 아니라 오히려 가서 대형주에 그때 6월 달에 가장 많이 올라갔던 대형주를 사셔야 되는 거죠. AI 관련된. 그럼 지금도 AI 이제 AI 반도체 사서 GPU 사가지고 주는데 카카오, 네이버, NH 클라우드 이 3개한테 정부가 주잖아요. 그 3개 기업들이 실제로 서브에 여러 가지 수혜 주도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고 이거는 내일 전략 매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곽보영님께서 질문하셨네요. 한중인 시스라는 종목을 질문하셨는데, 자, 이 한중인 종목, 한중인 시스 23,500원에 15%요. 네,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죠.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데, 23,500원에 15% 비중이시면은 굉장히 잘 사셨어요. 23,500원이면은 거의 저점에서 사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이거 제가 볼 때 우리 곽방영님께서 여기 이 구간 아닌 것 같거든요. 보니까 여기서 사신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이쪽에서 사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4월 한 중순 정도? 4월 중순 정도 사셨으면은 그동안 조금 시간은 걸렸는데 시간은 걸렸지만 참 보람되겠다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잘 사셨고 또 보람되게 딱 23,500원이 거의 커트라인 가격대에 딱 사신 것 같네요. 커트라인 가격에. 그러니까 의미 있는 가격대예요. 23,500원이 말입니다. 예. 제가 볼 때 비중을 조금만 더 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 추세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일봉을 보시면은 아직 배열도가 완성되지는 않았죠. 그죠? 배열도는 완성되지 않았는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배열도가 완성이 되겠죠. 근데 거래량 한번 봐보세요. 거래량이 좋잖아요. 거래량이.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하나, 둘, 여기서 거래량 뽑아줬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이 주가를 끌어올리겠다라고 표를 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들어왔다. 이제 이 돈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다음부터 봐봐요. 거래량을 감소시키면서 주가를 끌어올려 주죠. 그죠? 이러면 이제 돈이 이제 힘이 실린 거거든요. 이 종목이 힘이 실린 거예요. 거기다가 주봉 한번 봐보십시오. 주봉이 지금 여기 60주선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텐데도 불구하고 강하게 돌파를 해주잖아요. 그죠? 여기서 강하게 돌파해 줍니다. 물론 여기에 음운 구름대 여기가 저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저는 여기로 보거든요. 4만 원. 목표치를 여기로 봐요. 1차. 여기가 1차 정도 됩니다. 1차. 4만 원. 여기가 14만 원이 아니고 1차입니다. 1차. 잠시만요. 제가 조금 다시 적어 드릴게요. 여기가 1차. 4만 원 여기 보이시죠? 4만 원. 여기까지 보입니다. 자, 그리고 월봉 흐름을 보시면 월봉도 보세요. 월봉도 이게 지금 거래량 증가하면서 장대봉이잖아요. 일단은.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뭐냐면요. 이제는 그거죠. 눌림목. 또는 기간 조정.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제가 볼 때는 여기 이 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3만 원부터 해서 3만 1,000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가가 여기 위에서 놀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서 놀면서 추가 상승의 자리를 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자동차 부품주니까요. 이번에 이제 관세 부분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이것도 조금 참고를 해야 되겠죠. 일단 일본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 대해서 12.5%의 관세 할인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얼마까지 받을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아니면 관세가 높아질지도 알 수가 없고 그 부분에 대한 영향력은 충분히 받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그 안 좋은 뉴스가 뜨면은 결국은 수익을 챙기고 일단 뭐 절반이라도 챙기고 조금 물러나야 되겠죠, 한 발짝. 그런데 만약에 좋은 뉴스라면은 제가 볼 때는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4만 원으로 잡고 가시고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이 그러니까 곽부님께서 이거를 조금 더 기다려가지고 버텨보겠다. 뉴스가 그러니까 관세 부분이 좀 안 좋더라도 버텨보겠다. 그러면은 3만 원까지는 딱 버티세요. 3만 원까지 버티시고 3만 원 이하 쪽으로 떨어지면은 일단 보유하고 계신 물량 중에서 절반이라도 수익 챙기고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4만 원입니다. 4만 원까지 보시되 3만 원까지는 일단 버텨보는 게 괜찮다. 그런데 3만 원 이탈하면은 물량 조절을 좀 하셔라. 즉 보유 물량의 절반이라도 좀 챙기셔라.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뭐 밑에서 저점에서 다시 사더라도 예? 그렇게 해가지고 가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만약에 3만 원에서 3만 1천 원을 잘 지지를 해준다라면 굳이 물량 조절할 필요성 없이 4만 원까지 끝까지 가져가셔도 괜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최고의 기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의견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전화 연결이네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게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궁금한 종목 매수가 뭐 비중을 HD 현대건설 기계고요. 네. 매수가는 76,828원입니다. 네, 비중은요? 비중은 5%고요. 네. 뭐 최근에 근데 이번 하나 좀 사실,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현대건설을 그때 당시에 사고 싶은 게 너무 올라가지고 네. 이 현대건설 기기하고 인프라코어하고 두 개를 샀거든요. 근데 네. 이게 인프라코어를 합병한다고 그래가지고 인프라코어는 50% 수익을 보고 매도를 했고요. 네. 현대건설 기계를 갖고 있는데 이제 이게 언제 얼마나 더 있다 팔아야 될지 그걸 잘 몰라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프라코어는 안 갖고 있고 건설기계만 5% 있는 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종목 수가 그러면 많이 갖고 계신 5%씩 사면 다른 것은 조선이나 방산기계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LG화학 같은 것도 한 40% 수익 보고 있고요. LG엔솔도 40% 수익 보고 있고요. 네네. 그런 거 최근 사신 거 그렇고요. 40% 네. 보면 비중 5%씩 사서 전체 계좌 수익률 올라가야 되는 거죠? 네, 삼성 SDI도 뭐 일찌감치 사놓고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데요. 종목 예. 수가 예를 들어서 현대건설기계, 인프라코어, 그다음에 같은 업종 중에는 최고 종목 한 개만 사시는 게 습관적으로 좋고요. 자금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다라도 한 종목을 사면 이제 뭐 방산 전력 뭐 있잖아요. 그럼 방산의 전력은 비슷해요, 그죠? 그러면 그쪽 한 종목을 한 20% 30% 사야 되고 또한 뭐 화학을 사거든 화학에 또 한 개, 뭐 2차전 화학이니까 하고 그쪽 한 개만 제조용 사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LG 엔솔도 사고 삼성 SDI도 사고 또 에코프로 좋다는 에코프로도 사고 그러면 계좌가 잘 안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이에요, 그죠? 그 자금이 아마 크신 것 같은데 일단 먼저 돈을 버시려면 집중을 하고 왜 좋은 두산 인프라코어가 실적 더 잘 나고 좋은데 그걸 왜 팔고 현대건설 기기를 현대건설에서 현대인프라코어를 흡수 합병하니까 내년 1월 달에 네네, 흡수 합병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아니 팔았어요. 그러니까요. 흡수 합병하면 피흡수되는 회사가 주로 좋은 거죠. 좋은데 근데 현대건설 기계가 인수해서 현대건설가 좋다는 것은 그 현대인프라코어에 있는 엔진 사업부 사업부를 얘들이 더 키우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현대인프라코어가 가장 지금 올해 실적 발표하면서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는데 이익 50% 난 게 이게 이익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돈을 잘못 버신 분들은 계속 조금 올라가고 빨리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시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 방산주도 그렇고요. 사가지고 있으면 이익을 10%, 50%, 100%는 계속 다른데 가져가야 되는 거죠. 이것처럼. 여쭤봤더니 네네. 그 인프라코가 불리하다고 그래가지고요. 인프라코 인프라코가 더 잘 가는데 지금 주가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50% 가고 있고 이건 잘 안 가고 있어. 인프라코가 엔진 사업부가 지금 K2 전차에 들어가는 엔진을 현대 인프라코의 엔진 사업부가 이익이 1,000억 일부 분기 이익이 1,000억 나오는데 그 670억이 엔진 사업부인데 그러면 인프라코아가 건설 기계가 그거 인수하면 인프라코 엔진을 키우겠다는 그럼 엔진을 갖고 현재까지 합병하더라도 주식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갖고 있어야 되죠. 기계 현대 그거 그렇게 분석을 그분이 잘못한 거고. 아니 어차피 현대건설 기계로 이제 넘어올 거니까. 아니 그래 넘어오기 전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 얘기고요. 그다음에 제 얘기는 그렇다는 거죠. 100% 맞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면 합병을 보고 갔으니까 그냥 갖고 가시고요. 지금 뭐 팔아야 될 이유는 거기 별로 없습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그래서 가져가시고 손절선만 정해드리겠습니다. 손절선 12평선 정해드리면 84,000원 손절가 드리고요. 사신 가격이네, 그죠? 거의 질문 그 정도에서 대충 뭐 이익은 보고 나와 있어요. 그래 보유하셨다가 손절선만 지키고 가시고 뭐 실적이 합병해도 더 나아지니까 지금 현재 이익이 20% 이상 났는데요. 네? 지금 현재 이익이 20% 이상 났다고요. 아, 그러니까요. 예. 손절설이라는 건 추세를 말하는 거죠. 네네네. 그 추세가 안 깨지면 가져가야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대일렉트릭이다. 그러면 현대일렉트릭 아니다.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아직도 좀 팔아야 될 이유가 한 번도 없었어요. 매도 사인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첫 번째 조정받았고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옛날에 이렇게 사면 10,000원대 사면 지금도 팔아야 될 아직 매도 사인은 안 나왔죠. 이렇게 추세를 보고 가라는 게 제가 지지선을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보유하시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종목 진단하겠습니다. 이인화님께서 LNF에 대한 종목 진단 의뢰를 하셨는데 매수가가 12만 원이고요. 비중은 30%.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가는 많이 낮췄는데 비중이 조금 많아지셨다라고 말씀하셨네요. 자, 이 LNF가 2차전지 관련주잖아요. 그죠? 2차전지 관련주를 간단하게 잠시 설명을 드리면은 이전에는 액체 전해질이었거든요. 그러다 그 액체 전해질 이제 2차전지였고 그리고 이제 추세가 어느 쪽으로 가냐면 고체 전해질로 바뀝니다.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로 바뀌는 그런 추세죠. 그래서 지금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게 삼성 SDI, 그 다음에 LG 화학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지금 중국 쪽에서는 26년도부터 해가지고 전고체 배터리를 양산하는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빠르면은 26년도, 늦어도 28년까지는 전고체 배터리를 갖다가 양산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과거에 굉장히 많이 올랐던 그런 그 2차전지 관련주들은 대부분 다 액체 쪽이거든요. 그럼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그 구분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과거의 주가를 볼 거냐 아니면은 미래의 성장성을 볼 거냐 이걸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LNF 같은 경우는 양극활 물질을 제공하는 그런 그 회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회사는, 어차피 그 고체 전해질에도 양극활 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크게 타격은 안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동안에 액체 그 전해질 쪽에, 생산 물량이 감소되고 이러다 보니까 실적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그나마 이제 다행히 2차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탈피를 해가지고 이제 우상향하면서 저 추세권에 들어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군들이 지금 완전히 추세 전환을 위한 움직임이냐 아니면은 기술적 반등인데 강한 기술적 반등이냐 중간 기술적 반등이냐 약한 기술적 반등이냐 이걸 이제 앞으로 거기서 이제 차이점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약한 기술적 반등 종목군들은 과거에 액체 전해질 쪽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강하게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것들은
그런 것들은 강하게 기술적 반등 나오다가 추세 회복까지 되면서 다시 한 번 더 추세를 강하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쪽은 고체 전해질 쪽으로 갈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일단 LNF 같은 경우는 액체는 아니란 말이에요. 양극화 물질을 갖다가 제공을 하는 회사니까. 그래서 일단 LNF 같은 경우는 저는 바닥권에서 거래량들이 상당히 좋은 거래량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 LNF가. 자, 좋은 거래량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일단 뭔가를 하려고 자꾸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주봉의 흐름을 보면은 주봉의 흐름을 봤을 때 여기 이 자리 있잖아요. 여기 이 구간까지 가면은 이 구름대 여기 구름대 있잖아요. 여기가 저항 구간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을 강력하게 뚫고 나가야 되거든요. 이런 흐름이 과연 이때 여기까지 갔을 때 이런 흐름을 만들어 줄 것이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한번 타야 되거든요. 자, 월봉도 흐름은 이미 바닥권에서 탈피를 해가지고 추세적인 흐름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충분히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그런 자리를 만들어줄 것이냐. 왜냐면은 여기 이 자리가 있잖아요. 여기부터 해가지고 여기 이 자리, 여기가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여기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요것만 어떻게 해결이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청자님 이인환님께서 매수를 하셨던 그런 가격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딱 보니까 우리 시청자님 매수한 그 가격대가 딱 저항대거든요. 일단은 저는 지금 현재 시점의 흐름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이 저점에서 들어온 이런 매수세들이 요런 매수세들이 있잖아요. 요런 것들이 과연 이거를 끝까지 추세를 안 놓치고 끌고 갈 것이냐. 저는 그게 조금 의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되는데 말입니다. 여하튼간 일단 위험 고비는 넘겼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5만 원대에서 말입니다. 5만 원대에서 이까지 올랐으면은 한 절반은 정도는 올라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위험 고비는 어느 정도 넘겼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제는 숨은 조금 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힘드셨죠. 그죠? 저는 일단 어차피 버틴 거 좀 더 버텨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번쯤은 이인환님께서 매수하신 가격 12만 원은 한 번쯤은 갈 거다.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한 2, 3회에 걸쳐가지고 반도체에 대해서 많이 유튜브 방송을 해드렸는데 앞으로 제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유튜브로 방송을 한번 할 거예요. 제가 자료 싹 모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핵심만 딱 뽑아가지고 여러분들께 또 공부를 시켜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이 LNF 있잖아요. 그동안에 많이 힘드셨는데 이제 자리는 좋아지고 있고 그다음 밑에서 뭔가가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한번 기다려 봅시다, 여러분. 예, 기다리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이미 이제 최고 안 좋은 자리는 지나갔으니까 희망을 가지면서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힘내시고요. 네, 다음 종목입니다. 레드로켓님께서 안녕하세요. 필에너지 17,000원 7%입니다. 삼성 SDI 올라간 추세인데 필에너지도 필 받아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추매 후 매도할까요? 삼성 SDI가 낮죠. 필에너지하고 삼성 SDI의 밸류체인 중에 밸류체인 지금 사시면 안 되고 관련된 삼성 SDI를 사야 되는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은 대형주가 가는 것도 있지만 2차 전지 중에 전체 중에 만약에 포스코 푸체, 에코풀 BM 예를 들어서 SDI는 지금 2년 뒤 영업이익의 10배인데 현재 가치가 나머지 애들은 40배를 가고 있어요. 40배. 그런데 그러면 내가 큰 손이면
10조 이상짜리는 개인이 아무리 사도 주식이 크게 안 올라갑니다. 뭐 한 1, 20%가 더 잘하고 1년 제자요. 지금 양극재 그러잖아요. 지수가 50% 왔는데 지금 50%도 못 오르잖아요. 이런 주식들이. 그 얘기는 수급이 없다는 거죠. 수급이 적다는 거죠. 큰손 수급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싸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큰손들은 돈이 많은 분들은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가치를 미래의 가치를 보면서 내가 사는 거잖아요. 리스크도 보고. 그러면 내려왔다고 주식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 미래 가치가 증가되는데 지금 2차전지 종목 전부 다 제일 밸류가 가장 가치가 지금 싸게 보이는 게 가치적인 평가가 SDI입니다. 자, 그러면 SDI인데 지금 실적은 일부 안 나오지만 SDI는 그러면 2년 뒤에 영업을 보면 2년 뒤에 계약된 거 다 있잖아요. 수주 받은 거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그러면 컨선들은 예를 SDI는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가지고 49% 지분에 20% 왔으니까 빠진 거죠. 그러면 다시 실적이 좋으면 외국인이 또 사주는 거잖아. 그럼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소형주들은 예를 필리안주들 누군가 사줘야 돼. 컨선들이 지금 올해 1분기 적자가 일어나고 거의 매출이 거의 없어요. 자, 그 얘기는 장비, 요건 필에너지가, 팩하고 2차전지 에너지 저장 장치에 조립하고, 이렇게 렉 조립하고, 그 다음에 쌓고, 뭐, 커팅하고, 뭐, 레이저 갈, 이런 거 대다수 조립하는 공정의 핵심이에요. 그건 기술은 아주 좋아요. 그래서 SDI가 이 필에너지와 이렇게 해서 필에너지 지분도 14% 이렇게 갖고 있고 합니다. 근데 삼성그룹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삼성그룹의 지분을 투자해서 이대주주 수십 개 종목이 됩니다. 그 중에 대다수 간 게 거의 없고요. 간 거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면서 그게 많이 가지고 나머지는 거의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밸류체인 안정적 공급받기 위해서 지분을 돈 없을 때 투자해주고 그런 거잖아요. 그 공장 지을 때도 그렇고 은행 대출해두시 그 정도 개념이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많이 빠졌다고 17,000에서 샀어요. 그죠? 주식 엄청 빠졌죠. 66,000, 17,000. 그런데 주식이 이렇게 빠졌다고 주식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앞으로 2차전지 산업의 2차전지 종목들은 지금 뭐 미국 빼고 나머지는 들어가서 경쟁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물론 LG와 SDI 이런 데는 이제 거래된 게 있으니까 미국도 들어가면 매출은 앞으로 나와요. 그죠? 나머지는 쉽진 않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 1분기 실적도 보면 워낙 안 좋은 거죠. 자, 1분기에 작년에 2,854억 매출을 해놓고 1분기 매출액이 10억, 얼마예요? 10억에 10억. 98% 매출액이 줄었어요. 마이너스 적자 60억이에요. 작년 142억 1년에 왜 그랬을까요? 장비가 납품이 안 된다는 거죠. 에너지 ESS에 들어갈 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전라도 에서 이제 우리 중앙경제 중앙시장에 땄으니까. 그러면 올해 매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지나봐야 내년 이후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아직 그때가 어떻게 기다릴게요? 물 타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팔아서 SDI로 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SDI도 지금 뭐 얼마 못 올라갈 거예요. 뭐 전체적으로 앞으로 SDI도 지난번에 뭐 그 중앙시장에서 계약을 따도 전라도에 잘 안 올랐죠. 요번에 오늘 올라간 것은 삼성그룹이 다 올라갔죠. 그것은 삼성과 테슬라의 뭐 동맹 뭐 아니면 이렇게 근데 실제로 삼성전자하고 요즘 테슬라가 이렇게 18억 달러 이렇게 계약 180달러 계약한 것도 이미 23년도 말경에 다 정해진 거였습니다. 공장이 지금 미국 공장 오픈할 때 되니까 이제 생산이 되니까 언제 8월부터 생산 그게 넣고 생산하는 거예요. 옛날에 계약 이제 발표하는 겁니다. 다 그 반도체 그래 돼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뭐 새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공장 뭐 계약도 납품할 데 없이 공장을 짓습니까? 지을 때 다 계약을 다 짜는 거죠. 기업이 그거 안 하면 바보죠. 이미 23년도 미국에 공장 짓는 건 계약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 정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 삼성 회사에도 테슬라랑 하면 LFP 내년에 나오니까 배터리도 걸로도 들어가겠죠. 오늘 LG 에너지 그리고 우리나라 세력체들은 그나마 다시 실적조가 살아납니다. 그죠? 그럼 물론 이제 관련된 밸류 체인도 나오겠지만 그만큼 과거처럼 효과가 크지 않는 거죠. 리튬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관련된 소재 이게 패키징해서 이런 거 사지 말고 지금은 돈이 있는 사람이 외국인하고 기관밖에 없으니까 그 애들이 사는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소외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안 가는 이유도 그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고 다른 거 하고 싶으면 물론 지금은 7% 비중밖에 안 되니까 이제 바닥을 찍었으니까 그냥 물 타가지고 한 15% 만들어서
이 본전하고 나오시고 목표가 드리겠으면 목표가는 일단은 17,000이네요. 22평선 17,000 가면 물 타서 17,000 가면 이기니까 팔고 나오시고 앞으로 수급이 받쳐주는 기업으로 사시라 2차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송전선님께서 카카오 게임 19,400원 비중 15%, 19,4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5% 비중이라고 하셨는데요. 조금 매수를 하시긴 하셨는데 최근 매수하신 지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이때 주가가 급등이 나왔었잖아요. 카카오 게임이 6월 24일 날 주가가 급등이 나왔는데 이때 급등이 나왔던 게 뭐냐면은 정부에서 그 AI 사업에 100조 원 그 투입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100조 원 가량의 사업을 하겠다 해서 카카오가 이제 AI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그룹주들이 이때 그 강하게 움직였었죠, 그죠? 그 카카오부터 카카오 게임즈까지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때 상한가 기록하고 그 다음날 줄줄줄줄 밀렸죠, 그죠? 자, 줄줄줄 밀렸습니다. 이때 자 보시면은 여기 대량 거래 터졌잖아요, 그죠? 이게 거래량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 거래량 터지고 다음날 상한가 위에까지 살짝 줬다가 그 다음에 빠지면서 거래량 감소되니까 여기까지 밀렸죠. 그리고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름 특혜를 많이 받거든요. 여름 특혜를 많이 받는데 그러니까 방학 특혜죠. 방학 특혜. 여름 특혜가 아니고 방학 특혜를 많이 받는데 이 방학 직전에 이렇게 상한가를 한 방 쳤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에너지가 소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튼간 지금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닌데요. 일단 이번 달을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달은 지나야 될 것 같고 여기서부터 이제 저점을 만든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기까지가 딱 목표치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한 22,300원 정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송정선님께서 매수하신 게 19,400원이니까 19,400원은 돌파할 것 같다. 19,400원은 돌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딱 그 매도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매도할 수 있는 자리고요. 이거를 돌파를 해주면 더 좋죠. 여기를 돌파를 해주면 더 좋죠. 그 위에서 팔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거를 뭐 길게 보유하고 가거나 뭐 목표치를 더 높게 잡거나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제 최대 맥스로 간다고 본다라면은 22,000원에서 23,000원, 그 다음에 조금 더 위로 본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조금 더 위로 본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21,500원 정도, 요 정도까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릴게요. 매수가 이상은 한 번은 갑니다. 한 번은 가는데 일단은 1차 목표치는 22,000원에서 23,000원이고요. 22,000원에서 23,000원. 2차 목표치는 21,400~5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정보입니다. 썸님께서 산돌 10% 12,900원이에요. 언제 매도할까요? 많이 기다렸어요. 그래서 많이 좀 많이 안 기다린 건데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요. 급등하고 있죠. 이렇게 과거에 저 위에서 샀나 보네요. 지금 17,000원인데 주식은 아마 여기 12,900원 여기서 사셨네, 그죠? 많이 기다렸다는 것은. 그래서 아마 올해, 작년 1월 달에 사서 이제 이익 중이네. 그래서 주식은 여기서 사는 게 아니라, 최근에 사야 되죠. 저는 여기 7월 22일 날 산 줄 알고, 이렇게 주식을 잘 하시지? 여기잖아요. 12,900원. 그러면 내가 정확히 확인하고 여기는 음봉 줬으니까 다 돌파하고 났을 때 여기 요 봉에 음봉이 뭐고 사면 되는데 확인하고 사면 여기 딱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여기 매수하려면 12,500원 갔을 때 다 찔러도 리스크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선. 그래서 거래가 실려 있잖아요. 여기에. 전날 거래 실리고 그 다음에 다음날도 거래 실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종가까지 그냥 사면 돼요.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요거를 잘하면 단기 매매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기 매매 여기서 사서 저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는데 이분은 그리고 물어보지 뭐 이제 15,500원만 지지하면 그냥 보유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이분이 사신 단가가 많이 오래 기다렸다니까 어쩌네. 그죠? 엄청 기다렸네. 그죠? 그럼 12,900원이니까 여기서 사셨네. 그래서 그러시면 잘못 산 거죠? 왜 잘못 샀다고 그때 잘못 샀을까? 여기서 샀으면 이미 여기서 올라갔다가 고점에 여기 사서 물린 거예요.
그러면 주식이란 거 신규 등록 종목은 바닥을 확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대충 사시면 끝없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신규 등록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거래가 많이 실리면서 가서 보면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매매를 하면 단기 매매를 하시면 파동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단순합니다. 주식은 제가 항상 그런데 그 차트 갖다 놓고 뭐 일본 주봉 가도 손가락 세감에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면 크게 보면 하나, 두 번, 세 번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주식은 여기서부터 매도하고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또 하락 파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거래도 이렇게 실렸잖아요. 세 번. 그리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갈 건 못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 세 번째,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인데 세 번째 확실히 못 들어. 여기서 전량 매도고 마지막 탈출 기간입니다. 여기서 12,000원 여기에. 근데 여기 12,900원 사서 손절을 안 하니까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물리잖아요. 끝없이 얼마나 이게 견디기 힘들었겠냐고. 지분이 비중이 10%밖에 안 돼도 10% 샀던 1% 샀던 무조건 물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식은 신규 등록증은 잘 모르고 좀 AI 관련된 이게 회사가 아주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돈에 성공한 주가가 가장 많이 올라간 게 앞으로 이런 기업들, 소프트웨어 기업들. 그럼 이런 것은 지금은 팔아먹지 말고 있어도 되는데 지지선만 구축하고 보시면 이 사업부가 이렇게 보면 보시면 이제 클라우드 기반 폰트 플랫폼 서비스 해요. 근데 얘들이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IBM에도 폰트 개발을 수행하고 있고 그러면 폰트 개발하는 회사로 얘가 우리나라 최고예요. 그러면 앞으로 또 이미지나 음원, 이 창작 중심 콘텐츠 확대하고 그러면 AI 혁명시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는 아주 지금은 소프트웨어 기업 AI 인프라가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기업 사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 돈을 못 버는 건 23년도 반도체 인프라 AI 인프라 반도체 관련된 주식을 사야지 지금은 인프라고 저는 관심도 없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쪽 플랫폼 다음에 그다음에 AI 기업으로 돈 버는 회사 요걸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몇 배씩 먹는 거죠 주식을. 그래서 이분은 이제 그러면 지금은 오랫동안 잘 기다렸는데 지금은 그냥 보유했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거 5만 원 정도까지도 갈 수 있는 주식이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 24,000 돌파하면 따버리니까 5만 원 밑에서 10배. 그러면 지금은 강력하잖아요. 거래가 실렸죠. 거래가 실렸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월봉이 이제 하늘선 이상 이제 장기로 보유하면 됩니다. 5만 원이면 얼마에 17,000원에서 5만 원 하면 한 3배 먹네, 그죠? 팔지 말고 10분 내려오면 더 사면 됩니다. 여기 거래가 실렸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려오면 됩니까? 여기 두 번이니까 요렇게 깨지면 안 됩니다. 15,500원. 15,000원만 안 깨지면 보유했다가 요 16,000원 더 사고 한 20% 사서 가도 상관없는 주식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컨센서스도 보시면 이제 1분기 실적 보면 1분기 18억이나 나왔잖아요. 작년에 반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게 돈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걸 사가지고 바닥에서 사가지고 최근에 이런 내용을 알면 옛날에 살게 너무 일찍 산 거죠. 조금. 그러면 지금 올해 정도 사가 밑에서 만 원대 초반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럴 때 이제 기본적으로 8천 요렇게 있었잖아요. 올해 6월이네. 그러면 7,000원. 이때 사 모아야 되는 거죠. 이미 월봉으로 보면 여기서 하락이 여기서 딱 사면 돼요. 올해 4월 달에. 들어왔으니까. 모든 하락이 끝나고 딱 들어와서 그러면 요때 나는 이렇게 미래 이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알아야 큰 돈 번다는 게 뭐 하는 회사인지를 분석해서 이게 시대에 맞는지 딱 분석해서 매출도 올라가네 이익도 올라가네 이렇게 계속 사모아서 팔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100%씩 200% 먹고 몇 배씩 먹는 거잖아요. 미국도 미국이 이미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1년 만에 200% 100% 가는 전부 다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2차 전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반도체도 아닙니다. AI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런 게 이제 앞으로 1년 더 폭발할 거야 아마. 그래서 그런 걸 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거 보유를 하시고 목표가 5만 원 장기로 드리고 손절가 15,000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화수부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한전기술 116,500원 비중 50%네요. 근데 한전기술이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인데 이 종목은 6월 달에 이제 한번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6월 달에 급등이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고점에서 잡으신 것 같아요. 16만 5천 원 같으면은 거의 고점에서 잡으셨네요. 보니까. 이때가 6월 25일, 그러니까 6월 20일부터 해가지고 6월 25일 이 사이에서 잡으신 것 같은데, 근데 또 비중이 50%나 되세요.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 아닌가요? 주식 초보분이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게 한전기술이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분할 매수를 하셨으면은 이렇게 그 손실 보고 있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조금 아깝습니다. 이 그 한전기술의 상승폭의 절반을 그러니까 50%를 보면은 한 이 정도 되겠죠, 그죠? 예,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되는데 지금 눌림목이 한 50% 전후로 해가지고 눌림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자리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눌림목이 마무리되고 되돌림을 줘야 되는데 어디까지 되돌림을 줄 것이냐, 여기 이 절반이냐, 아니면은 30% 구간이냐, 아니면 그 70% 구간이냐.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요, 여기서 강하게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죠? 여기서 강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만약에 되돌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봉이나 월봉의 그 추세 흐름을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거든요. 다만 뭐가 문제냐면은 주봉이 여기 아래쪽이 음운이잖아요. 요것 때문에 올랐다가 요렇게 쉬는 거거든요. 눌림목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구름이 음운이래 가지고 이게 음운이 아니래도 있잖아요. 이게 양운이었다 하더라도 이미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갔던 종목은 이격 때문에 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화수분님께서 아마 주식에 대한 어떤 개념을 잘 모르셔가지고 고점에서 사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서서히 이제 저점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점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9만 원 선에서 지금부터는 뭐 이제 발꼬락에 힘 좀 줘야 되겠죠, 그죠? 예. 조금 그 주가가 하락을 해가지고 비중 50% 뒀는데 아마 마음고생도 조금 하셨을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발가락에 힘 좀 주세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눌림목이 어느 정도 그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저점 자리 잡히면은 반등 시도는 할 거예요. 조금 길게 가져가시면은 지금 현재 이거는 추세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배열도도 괜찮고요. 추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조금 그 매수하시는 센스가 없어가지고 높게 샀다는 것 뿐이지. 그래서 조금 마음이 안 좋다는 거거든요. 알면은 이제서 사셨으면은 나중에 수익이 더 크게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서 수익을 내야 되는 시점인데 이전에 고점에서 앞에서 사가지고 위에서 사가지고 손실 보고 있으니까 다시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지금보다 더 많이 올라가야 수익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하튼 제가 볼 때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제가 볼 때 다시 한 번 더 12만 원까지는 테스트하러 갈 거예요. 12만 원까지 테스트하러 갈 거니까 지금은 조금 발가락에 힘 좀 주세요. 발가락에 힘 좀 주시고 좀 참으시기 바랍니다. 참으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저희 종목 진단 마치고 저희 히든카드 보러 가겠습니다. 네, 저의 히든카드 키워드는 자동차주입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에 이제 관세 협상이 타결 임박된 데 뭐 내일까지인데요. 지금도 뭐 하고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처럼 일본이나 지금 유럽처럼 15%가 타결되면, 다른 나라, 일본하고 유럽하고 이게 같으면 수출 경쟁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관련된 악재는 이렇게 되면 노출되기 때문에 이 관세에 대한 우려 악재는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악재가 노출되면 그 주가가 그래서 짓눌려 있었기 때문에 노출되면 그 다음에는 그 기업의 펀더멘털, 원래 펀더멘털대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하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자동차 관세가 이게 유럽도 일본도 27.5%였는데 이제 15%로 이제 되니까 좋은 거, 잘 된 거죠. 그래서 일본에 그때 도요타도 막 급등하고 그랬고 우리나라 시장도 뭐 자동차 급등하고 그랬는데 지난주 수요일 날 그래서 했고 이제 지금은 이제 다시 또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뭐 경쟁 자동차였던 자체 브랜드 경쟁력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자동차는 미국에서 워낙 이제 하이엔드급 프리미엄급으로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뭐 제네시스 뭐부터 그다음에 EV9부터 큰 자동차 이런 것은 뭐 생산 다 팔리고 있으니까 간세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 우리도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뭐 현대, 삼성뿐만 아니라 전부 다 이미 23년도 뭐 말에 이런 뭐 보호무역 관련된 이미 로드맵이 다 돼 있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이번에 뭐 얼마 전에 그 이제 25% 일괄 관세 다 했잖아요, 협상 안에서. 그래도 별로 흔들림 없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고 이미 그 전부터 다 준비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삼성도 준비돼서 반도체 공장 지어서 뭐 테슬라하고 그때 이미 다 된 걸로 보이고요. 이제 발표는 하지만. 그럼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로 현지화를 해서 지금 공장을 뭐 지연 공장도 다 해서 하고 있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대다수 현대가 지금 아니라 이제 현대차도 애리조나부터 여러 가지 기본 이미 완공이 거의 돼서 이제 매출이 발생되는 인식되는 신규 증설 공장들도 그리고 첨단화되면서 비용도 많이 내려갔고 그래서 수익성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는 뭐 당연히 관세 협상이 끝나면 뭐 수혜를 받고 정상적으로 주가가 그동안 짓눌려 있던 게 올라갈 거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 자동차주는 뭐 이렇게 세트업체뿐만 아니라 뭐 소지 이제 부품사들 전부 다 대다수 가치주 영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배당도 해주고 그다음 PBR 기준으로 뭐 이제 OEM 업체들이 대다수 뭐 0.7배 뭐 이렇게 0.5배 이렇게 낮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배당도 많이 주고 자사도 소각하고 이러잖아요. 친환경 주주 하는 정책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자금 있는 분들은 뭐 괜찮은 종목들입니다. 큰 수익은 안 나더라도 그렇고요. 뭐 단기적으로는 한번 이제 매매해 볼 필요도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미국 고율 관세 우려 대비해서 4월달 저가 대비 한 20%밖에 안 올랐어요. 지수가 우리나라 지수 한 45% 이렇게 올랐는데 오른 게 없잖아요. 지수보다 못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 초대형주들은 지수는 따라갑니다. 거의. 현대기아차가 못 따라갈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뭐 관세가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고 뭐 경쟁 업체를 똑같이 하면 그거는 우리나라 뭐 수출할 때 미국 들어갈 때는 물론 더 비싸지지만 그만큼 하이엔드급 프리미엄급 가면 그 경쟁력 뭐 자동차가 더 비싸게 받으면 되죠. 그래도 안 팔릴 건 아니잖아요. 뭐 벤츠를 더 5천만 더 비싸고 벤츠를 살 사람 안 사는 것도 아니고 제네시스 사는데 뭐 15% 더 비싸다고 안 사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너무 오래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서 지수 대비 언더퍼폼했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으로 따라갈 거다. 그래서 지금부터도 뭐 20-30% 상승 여력은 있다. 20% 정도 있다. 이렇게 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히든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동차 지난주에 했던 뭐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만도 뭐 이렇게 소형 부품주도 있으면 저의 지난주에는 기아를 해드렸는데 이번 주는 현대차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현대차입니다. 물론 이제 관세가 뭐 한 15% 확정이 된다면 물론 이익에 대한 뭐 감액은 불가피하겠죠. 물론 현지 생산을 위주로 뭐 이미 우리나라 자동차나 뭐 삼성전자부터 해서 우리나라 LG, SK, 현대차부터 전부 다 이미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다 해놨습니다. 그 계획대로 다 공장도 짓고 있고 유럽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떤 나라가 무역분야 보호무역 강화시켜도 그에 대한 생존 전략을 이미 다 몇 년 전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나라 재벌들이 그냥 재벌이 아니죠. 먼저 선제적으로 이미 트럼프 정부 들어서 1년 전에도 이미 트럼프 정부가 했던 뭐 다른 민주당 하던 관세 보호무역은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 공급망 다 했기 때문에 현지 생산하면 뭐 관세 영향 크지는 않습니다. 물론 부품에 있고 여러 개 있지만 그렇더라도 충분히 경쟁력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감액이 뭐 이게 감액이 좀 불가피하지만 그거는 이제 뭐 로봇 공장 자동화라는 로봇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 많이 상쇄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프리미엄급으로 생산 위주로 가니까 제품 믹스에 다변화를 시켜서 주로 하면 또 가능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큰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이건 잘 나올 거 보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좀 줄겠지만 그래도 다 이겨낼 수 있다. 우리나라 재벌들 항상 이겨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제
관세약제가 영영 마무리 국면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호재를 보고 하면 늦었죠. 그래서 지난주부터 제가 뭐 지난주 수요일날 급등했을 때 그럼 지금 이런 뭐왜 이거 부품 이런 거 하는 그냥 사시라고 사도 된다. 올라가서 소형주보다 이런 게 사는 게 안전한 거죠. 그래서 마무리 국면이니까 지금은 좋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25년도 올해부터 이제 로보틱스 랩이 상용화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공장 안에 들어간 뭐 사람들 별로 없고 전부 다 기계가 움직이고 테스트 기계하고 다 로봇하고 그러잖아요. 앞으로는 더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로보틱스가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 가지 뭐 이제 상용화를 어떤 식으로 할지 그다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 로봇 분야에 관련 서비스 쪽으로 가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로보틱스 랩이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이 거의 다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생산 공장에 로보틱스를 넣어서 이제 생산하면 당연히 효율성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걸 또 서비스 쪽으로도 또 로보틱스 가게 되면 또 매출도 보탬이 되고 새로운 사업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24년도 작년 기준으로 봤더니 DPS가 12,000원이고요. DPS가 12,000원이니까 그죠? 이래서 22만이면 22,000이면 22,500원이면 뭐 이제 10%인데 12,500잖아요. 4, 5% 이렇게 배당률 지금 정도 사면 뭐 4, 5% 정도는 배당 수익률이 되니까 시가 배당 수익률. 그다음에 BPS 자산 가치 순자산 가치가 주당 가치가 40만 5천원이에요. 그럼 40만 5천원 PBR 1배잖아요. 20년 거의 더블이 가야만 1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자사주도 소각시키고 하고 배당도 확대하고 하니까 이런 건 가치주 영역이니까 만약에 배당 소득을 분리과세를 완벽히 한다면 최고의 수혜주다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자동차주들은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그냥 이게 시초가에 사서 단기적으로 22만 5천인데요. 단기적으로 한 10% 정도 10%대 보고 추세 상승은 좀 더 봐야 되지만 추세로 갈 거로 보여요. 근데 보면 25만 5천 여기 근처거든요. 30만대 돌파하는 것은 좀 더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은 25만 5천 단기적 한 10% 올라가면 그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입니다. 그리고 저도 길게 보시면 이번에는 다 끝나 요걸 돌파하지 않을까 29만 지수도 돌파하고 갈 걸 보여서 손절가는 20만 5천 손절가만 잘 지키시면 왜냐하면 큰 수익을 보고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짧은 손절가 지켜주셔야 되면 다시 사더라도 그래서 20만 5천 손절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히든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예, 일단 업황 개선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 상승으로 추세권에 진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미 있는 거래량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후보군을 잠시 보겠는데요. 후보군은 두산 테스타, 그다음에 대덕전자, 그다음에 덕산 하이메탈, 서울 반도체, SFA 반도체, 그리고 제주 반도체입니다. 히든 종목은 제주 반도체입니다. 제가 잠시 그 반도체에서 간단하게 그 말씀을 드리겠는데 반도체는 두 가지로 나누죠. 비메모리, 그다음에 메모리. 메모리는 PC라든지 그다음에 서버죠. 비메모리는 최근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HBM 즉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근데 이제 그 반도체는 여러 가지 그 업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주 반도체는 무슨 일을 하는 회사냐면은 팹리스 즉 공장은 없는데요. 설계를 하는 회사거든요. 설계를 해서 파운드리에 발주를 주고 주문을 하는 회사예요. 이렇게 만들어 달라. 근데 이제 IP 기업도 설계를 하는데요. IP 기업 같은 경우는 그 발주를 하지는 않아요. 그냥 설계 자체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IP 기업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비용만 받아요. 그런데 이제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팹리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파운드리 회사에다가 설계를 맡기고 그다음에 이렇게 제작을 해달라 하거든요. 그러면은 자기 그 네임으로 해가지고 그 제품을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주 반도체의 그 제품 모델이 랜드 MCP, 그다음에 저전력 고속 SRAM, 셀루라 램, 그다음에 D램 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은 이번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DDR4 생산을 중단을 했잖아요. 그죠? 올 초에 DDR4 생산 중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DDR4 가격이 굉장히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DDR4 다음에는 뭡니까? DDR5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DDR5에, 그러니까 DDR 쪽에 가장 강력한 기술력을 보유한 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제주 반도체가 지금 보시면 제가 방금 주요 모델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D램이 있다고 그랬어요. D램이 이 설계에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이걸 설계를 해서 그다음에 그 파운드리 회사에 그 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라면은 결국에는 매출이라든지 실적 부분에서 가장 크게 기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전장용 낸드 MCP, 그 다음에 LPDDR4, 그 다음에 낸드 프레시 등 설계 수주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조세를 띠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지지난해, 그러니까 재작년보다 영업이익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설계 수주가 호조가 되면서 영업이익도 개선이 많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DDR5가 이제, 설계가 되고 생산이 되게 되면은 제주 반도체가 거기에 대한 이익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반도체 중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있지만 지금 이 제주 반도체는 뭘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DDR5 즉 메모리 반도체 그다음 낸드 프레시 이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HBM 쪽이 아닙니다. 시스템 반도체 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쪽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제주 반도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 제주 반도체는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지난 6월 말경에 두 번을 이틀 동안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대량 거래가 터진 이후에 거래가 감소되고 횡보를 하는 모습이 나오죠. 가격 조정 이후 횡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거의 가격 조정 마무리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조정은 마무리가 됐고 기간 조정이 마무리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자, 그래서 주봉의 흐름도 지금 주봉이 구름대 속에 있는데 이 구름대에서 어떻게 이렇게 빠져나갈 건지 이게 주목되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흐름이면은 굉장히 좋아집니다. 월봉의 흐름도 보시면은 월봉이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월봉이 여기가 샛별이죠. 10십자죠. 그죠? 그러면 진행형이란 말이에요. 추세 진행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제주 반도체는 앞으로 주가가 이 거래량이 아니래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의 거래량이 아니래도 괜찮아요. 작은 거래량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요것들 다 잡아먹습니다. 요것들 다 잡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주 반도체는 조금 주목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제가 조금 영역적으로 잡아드릴게요. 매수가는 14,800원에서 15,800원. 14,800원에서 자 14,800원에서 15,800원. 그러니까 오늘 종가가 얼마냐면은 15,46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매수 영역에 있습니다. 하단 쪽으로 아래쪽으로 보면서 분할 매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19,000원. 직전 고점. 여기까지. 1차입니다. 이게 1차예요. 이거 넘어가면 더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손절가는요. 13,300원 이탈시. 저는 제가 볼 때는 손절은 잘 안 나올 것 같고요. 13,300원 이탈시인데요. 손절은 잘 안 나올 것 같고 일단 이게 내일부터 지금 이제 거래량이 조금 붙기 시작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조금씩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내일 흐름이 조금만 받쳐주잖아요. 그럼 월봉상 양봉의 샛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추세 진행형이에요. 그럼 본격적인 흐름은
언제부터다? 8월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갖다가 지금 딱 들고 나온 거거든요. 제가 했던 이야기 조금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지시고 주목하시면서 이 제주 반도체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유튜브로 방송을 해놓은 게 있어요. 이관욱 반도체 치면 나옵니다. 그거 보시면 여러분들이 반도체에 대한 미래,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미래의 가치 등을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저희 종목 딘단 가지고 히든카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건강 잘 챙겨서 행복한 이제 여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